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가 한중일 문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중국 취안저우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행사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압수품만 놓고 보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의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화학교가 준 가짜 졸업장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민속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보름달은 자정쯤 가장 높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우리나라는 광주가 선정됐었죠. 세 도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문화 교류 행사가 중국 취안저우시에서 가장 먼저 막을 올렸습니다. 각 문화도시들이 저마다 뽐내는 문화 역량, 중국 현지에서 박수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东亚文化之都2014泉州活动年开幕。 중국이 선정한 문화도시 취안저우에서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취안저우시는 개막 행사에서 도시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 참가한 광주예술단도 수준 높은 무용과 농악 공연을 무대에 올려 우리 문화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요코하마는 일본 문화산업의 천병인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소재로 대중성 짙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취안저우시는 올해 진행할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业态的转型使这个古港这个整条线在它的这个海洋文化上面呢，港口文化方面，还有这个文化旅游方面呢，这个绽放新的这个生机。 취안저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엔 요코하마에서 다음 달 18일엔 광주에서 차례로 개막 행사를 열고 교류 사업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정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그램과 브랜드 공연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광주를 과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새 도시가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이제 시민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취안저우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제 광주시청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관심인데 그런데 검찰이 가져간 압수물들을 보면 수사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선관위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광주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공무원 2명을 고발한 이후 광주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압수수색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더 진행이 된가요? 압수 물품은 컴퓨터 본체 7개와 하드디스크 1개, 300여 개의 컴퓨터 파일과 라면 상자 1개 분량의 서류 등입니다. 압수품 가운데는 고발된 공무원들의 것도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 다른 공무원 3명의 컴퓨터나 파일 등도 들어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고발된 공무원은 물론 행정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사를 담당하는 뉴미디어팀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이 아니라 윗선 보고 등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뉴미디어팀의 업무용 컴퓨터가 전면 교체된 것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일자 검찰은 기존의 것과 새 컴퓨터를 모두 가져갔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기 교체 시기여서 그랬을 뿐 일부러 컴퓨터를 바꾼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그 교체를 좀 해주라고 이렇게 진행 요구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강조한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강훈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 시장 임기 중에 광주시청이 5번째 압수수색을 당함으로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강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시장과 광주시장 선거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부산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말한 뒤 부산시장과 광주시장 선거에 주력할 것이라며 둘 다 이길 수 있다면 정치 지형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문을 닫았던 인화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가짜 졸업장 때문에도 말썽이 됐었죠. 이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도 인정을 못 받았던 중년의 청각 장애인들이 30여 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졸업식장 한켠에서 수화로 노래하는 중년의 청각 장애인들.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30여 년 만에 장애 학생들의 졸업식장에 함께 섰습니다. 미인가로 가르치고 가짜 졸업장을 줬던 인화학교 때문에 중졸로 살아온 피해자들이 명예 졸업장을 받는 날입니다. 한 30년 넘게 1983년 졸업한 이후 또 계속 인정이 없다는 것을 계속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처가 됐다고. 도가니 사건으로 인화학교가 폐교되면서 졸업장을 받을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던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침내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고 졸업생들은 졸업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했다는 꿈에 그리던 말을 어루만지며 다시 읽어봅니다. 가짜 졸업장 때문에 대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한 졸업생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이 졸업장 받은 후에도 대학교도 가실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너무나 감사드린다고요. 장애라는 벽에 중졸이라는 벽을 하나 더 얹은 채 상처 입어온 13명의 청각 장애인들. 자신들에게 쏟아진 박수 갈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위로와 격려를 선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AI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면서 농가와 상인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같은 데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에서 40년 동안 오리탕과 삼계탕 장사를 해온 홍영순 사장은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AI를 겪었지만 손님이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청에서 시식회 같은 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이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 없이 정부가 AI가 끝났음을 선언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지원금도 좀 보답해 주시고 손님도 어떻게 잘 오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제일 감사하겠어요. 오리 농가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오리 농가들은 오리의 입식과 출하에 제한이 걸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병한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 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AI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하시킬 수 있지만 이 검사를 받는 데만 평소에 서너 배가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피해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차 피해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전라남도와 광주은행이 돕는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동제한 조치농가나 경계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금이 집행되려면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한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고 지금 국비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AI 발병 한 달,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 농민과 상인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원유 유출 사고 직후 해경이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원유 유출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어민들의 피해 호소나 생계 위협에 대한 언론의 관심 집중을 막기 위해 취재진과 마을 주민의 접촉 최소화를 유도하고 해양경찰청의 활약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해경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해당 문서가 여수해경에서 작성된 것은 맞지만 언론을 통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 감면법 논의가 당초 오늘에서 20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이용섭 두 국회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향토은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향토은행화 방안으로 광주은행의 자율경영 보장과 100% 고용 승계, 독자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아파트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가 부동산 봄바람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황성철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한 견본주택.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너무 높고 또 이렇게 주방시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주 남편 강변 신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광주시와 나주 혁신도시의 중간 거점 지역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진 비용이나 시행사 수익이 없어서 분양가를 약 한 10% 정도 낮출 수 있는. 올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9개 단지에 4,600여 세대입니다. 지난해 1분기 3,600여 세대에 비해서 1,000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올 1분기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내려오는 분들은 광주 쪽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단독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까운 쪽에 올 상반기에 광주의 4,700가구, 전남의 3,300가구 등 총 8,000여 세대가 신규 분양됩니다. 분양 열기가 집값 상승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지금 밖에는 대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있죠. 소원은 비셨습니까? 주말과 휴일에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 정보와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찜기 위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찹쌀에 노란 조, 붉은 파, 누런 수수, 다양한 콩들이 곁들여진 맛깔스런 오곡밥. 한해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정성스런 마음도 함께 담겨집니다. 오곡밥도 먹고 또 부름깨물 자고 호두도 먹고 땅콩도 먹고. 남구 대촌동에 그 지신박견다에서 그것도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인 윷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유판주의를 동그랗게 애워싼 사람들은 가장 먼저 최종점을 찍기 위해 힘차게 윷가락을 던집니다. 달맞이하며 빌 소원은 준비하셨나요?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면서 정월 대보름달을 보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자정쯤에는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당산제,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보름달 관측 등 다양한 대보름 민속놀이가 진행됩니다. 진도와 담양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고흥은 보름달 관측 체험 행사, 강진에는 해신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행사를 즐기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회 출판 기념회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혜자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을 두고 편법적인 정치모금 창구가 된 출판 기념회를 당 대표가 혁신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최고위원이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